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그린란드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리플이 현재 어떤 흐름들을 또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리플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강한 지지 역할을 또 해줄지, 지지 라인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핵심만 딱딱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채널에 게시물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항상 이 시장 안에 이슈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메시지가 바로바로 이제 알람이라는 걸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중요한 이슈들, 뭐 단타코인 어떤 걸 하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그린란드를 합병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최근 뭐 독일뿐만 아니라 핀란드 쪽,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 자산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셀 아메리카라고 제가 적어놨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융 자산들을 매도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서도 덴마크 연기금 쪽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전량 매도를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 금융자산, 자, 현재 미국에 있는 전체 자산들을 정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자마자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리플을 덴마크가 엄청난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두 정리해버리겠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일부 반등을 또 보여줬지만 모두 상승분이 반납되고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 편은 아니지만서도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무튼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런 강경한 대응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지게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이런 위험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문제를 발생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제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자산들을 모두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구간 안에서 지지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반대로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또 정리를 한다라 보니까 우려라는 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뭐가 있나요? 바로 이제 금리 결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확실하게 또 커지고 있어요. 일본의 국채 금리가 확실하게 또 커지게 되면 미국의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시장 자체에 위험자산 시장의 자금들이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채금리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시장에 맞물리게 되면서 리플이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그린란드 사태뿐만 아니라 일본 국채금리 급등까지 이런 이슈가 다 같이 지금 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많이 불안한 상태이긴 하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금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재 거시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모두 포함해서 불확실한 상황이고 불안한 건 확실하지만 돈에 대한 흐름들만 따지고 봤을 때는 현재 CEX,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래소가 뭐 비트, 비트선과 같은 거래소잖아요. 그런 거래소를 CEX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CEX로 들어온다는 것은 알트 매수 대기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급락하면 알트 코인들도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다 봐도 무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현재 오히려 지금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이 토탈3라는 이런 차트가 이 알트를 대변하는 하나의 지수 차트, 시장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지수 차트가 같이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평선 자체를 이탈하고 또 하락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된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단타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오히려 다음에 우리가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이런 급등이 나와줬을 때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가면 좋을지 이런 전략들을 세워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리플에 대한 지지 라인들 빼먹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일단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보시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먼저 보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MVRV 레이티오 30D 30일간 매입해왔던 세력들의 평균 매입가를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평균적으로 세력들의 매입가 기준을 따졌을 때는 이제 이 수평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하단 지지 라인 보시게 되시면 이 빨간색 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움직이는 이런 파동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닥 구간에 해당이 되었을 때는 강한 지지 구간을 역할을 해주게 됨과 동시에 30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단 구간들까지 대략 한 마이너스 8% 정도 이런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2,600원대에 이 바닥 구간에서 잡아드렸었는데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8% 구간들까지는 우리가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 왜? 현재 우리 그린란드 사태는 이미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갑작스럽게 터질지 이런 부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걸 미리서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없듯이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리스크라는 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방은 항상 이르그 밑에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 MVRV 레이티오 바닥 하단 구간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8%예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8%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은 강하게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00원 구간들이 현 시점에서는 강한 지지 구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방 강한 지지 구간은 2,700원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결국 분산 투자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지수 차트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코인들을 먼저 넣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체인링크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쉽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게 되시면 이 체인링크 차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차트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체인링크랑 이 차트랑 정말 똑같이 흘러가죠.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 지수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들은 준 메이저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이브, 체인링크, 아발란체와 같은 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안정된 분위기를 보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였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체인링크와 같은 코인들도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겠죠. 물론 엄청난 수익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50%, 100%씩 올라가는 코인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 안전하게 또 단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안전한 코인으로서 이렇게 하나, 체인링크 1개, 그리고 에이브 1개 이렇게 두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수익인 건 확실합니다. 한 15에서 한 18% 정도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코인들 있잖아요. 급등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 오늘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타로 해서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슈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국내 기사는 이제 다 올라가고 나서 나오는 편이고요. 대부분 바닥 구간에서 이슈가 항상 있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슈 터지고 나서부터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 이슈들은 대부분 해외 기사에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제가 항상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방은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